안녕하세요. 적은길입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어느 날 나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를 직접 모셔봤어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날 나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를 쓴 허경심이라고 합니다. 만나봐서 뵈서 반갑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렸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고백하는 게 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걸 글로 쓰고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을 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직장인분들 앞에서 약을 먹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약을 먹기도 했어요. 누구보다 이런 거를 숨기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사실 저 자신을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념이 꽉 찬 채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요? 그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어린 시절에 좀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알 속에 제 스스로를 가뒀더라고요. 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없어져도 돼.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신념의 알을 제가 깨고 나온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예요. 네. 그 아이를 보고서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게 그럼요. 너무 예쁘고. 근데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이게 음. 좀 의아한 갸우뚱. 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이랬다고? 이렇게 어. 하면서 좀 균열이 간 거예요. 그 아래서. 그럼 네.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낳은 나도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네.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를 나처럼은 자라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비장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우리 아이만큼은 자신은 참 쓸모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키워야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 입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어머. 라고. 네. 예,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나름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산후우울증도 겪었고 또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이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였다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음. 몸소 체험을 하고 깨달았는데 그게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다는 거를 제가 그 프롤로그에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런 삶을 이제 떨쳐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치유는 됐어요. 내면 아이를 만나면서 치유는 됐는데 간혹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완벽한 치유라는 건 사실 없고 네, 그때그때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 네, 거죠. 네, 맞아요. 예전에 저 감정에 이끌려가고 압도돼서 힘들어하는 저를 떨쳐내고 싶었는데 그 일환으로 책을 써서 내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해서 음. 예, 이 책을 쓰게 됐고 저와 같은 분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도 되게 생겼어요. 네. 아니, 책에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이가 참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책에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네, 남편은 말해 뭐예요? 네. 남편에 대해서도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러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더 나아가 친정 엄마와의 관계까지 다 낱낱이 파헤쳐 가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쌓여서 공황장애로 나타난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어. 공황 장애가 거의 피크, 저의 그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가장 피크였고요. 그 이전에서도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도 많았고, 우울증도 겪었고 했는데, 이제 1년의 기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고 할까요? 음. 그게 1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지? 나란 사람은 왜 이런 걸까? 내가 궁금하다. 그래 한결같이 다른 책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 그놈의 나를 사랑하는 거 뭔지 내가 좀 파헤쳐 봐야겠다 네.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그 심리 관련한 책들을 좀 더 파헤치면서 보다가 제가 내면 아이를 만났거든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에 관련한 그런 책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 과거에 상처받은 저를 계속 대면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공황장애가 실제로 어떤 증상이에요? 정말 아무런 이유가 맥락이 없어요. 갑자기 불현듯 내 심장이 100m 달리기 막 진짜 숨찰 정도 할 정도의 그 느낌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갑자기 뛰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처음 발작 일어났을 때 자다가 그랬는데 자다가 신랑이 살짝 건드렸는지 어쩌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심장이. 그러다가 온 세상 그냥 다 깜깜해지더니 제가 침대에 등이 닿는 느낌 정말 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그러면서 저 어둠 속 깊은 심연으로 제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죽거나 아니면 귀에 그 꽃을 달면서 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네. 그 너무 극심한 공포가 몰려오는데 그 발작 일어날 때 그 심장 뛰는 증상 말고도 또 있는 게요. 내 몸이 그 지구에 있는 그런 중력이 아니라 진짜 몇 배는 더 되는 중력을 제가 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 누가 끌어내리는 것 같이요? 예, 몸이 자체가 한 10배 이상 몸무게 늘어난 느낌.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드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거를 2-30분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증상이. 그러니까 이제 종종 뭐 지하철 타고 쓰러졌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바닥으로 몸이 녹아 내리는 것 같은. 네, 그래서 그 발작이 일어나면 너무 극심한 공포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 예기 불안이라는 게 또 공황이 나타날까 봐 또 불안해져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피 흘리고 막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아픈가 네.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편분도 이 책에 나오지만 지금 응급실 안 간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이런 네. 반응이 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설명을 정말 진지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신랑이 지금 응급실 가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한번 소리를 쳐갖고 제가 정말 정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그때. 네. 지금 풀어주셨어요? 예, 지금 많이 풀렸죠. 그렇군요. 지금은 신랑이 그때 미안해서 엄청 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궁금한 건데요. 이건 저도 겪었어요. 저도 39, 40 넘어갈 때 번아웃을 겪으면서 갑자기 어릴 때의 상처들이 막 파바바박 생각이 나고 나를 어릴 때 힘들게 했던 뭐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이나 갑자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사실 작가님도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내면 아이를 만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죠. 네. 근데 어릴 때 상처받은 나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중년으로 접어들 때 그럴 때 이런 고통이 갑자기 상처가 깨우쳐지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를 통해서 계속 상처가 건드려졌던 경우거든요. 내가 저 나이 때 이런 건가요? 네네. 그게 이제 내면 아이 그 이론이라 그럴까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사람이 다 각각의 보편적인 발달 사항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4살 미운 4살 할 때는 내가 할 거야 하고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사춘기도 오고 뭐 이렇게 보편적인 발달 사항이 있는데 그 발달 사항 중에 욕구 충족을 못 받으면 그것이 감정이 억압이 되어서 내 안에 이제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가 그 나이 때 돼서 애가 똑같은 짓을 해요. 내가 할 거야 할 때 저 예를 들어 제가 엄마 아빠가 하지 마 이거 네가 하면은 다 쏟아져 그냥 막 이렇게 막았다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할 때 제 안에서 뭐랄까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똑같이 자극이 돼서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었던 그런 반응의 감정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이한테 또 못하게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육지기처럼 올라왔고 결국 그걸 못 참고 아이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있어요. 예, 그런 자세한 사항들이 책에 있는데 네. 그것들이 계속 저는 자극이 됐던 거고 아이가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누군가에 통해서 계속 그렇게 또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게 왜 그동안에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뭐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저 사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라는 그 말이 그 안에는 그럼 나는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없이 뭔가 사회에서 주는 어떤 욕구 충족을 사회에 맞춰서 지내거나 부모에 맞춰서 지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진정한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못한 채로 계속 앞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무너지는데 그게 왜 중년이냐 하면 젊었을 땐 그걸 모르고 지내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패기가 객기라고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젊을 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네. 일하느라 바쁘고 자리 잡느라 바쁘고 너무 매일같이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잠깐 낙엽 같은 걸로 덮어둬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좀 지나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찾아오는 중년쯤에는 그리고 자녀도 많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낙엽으로 잠시 덮어뒀던 거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사라지면 네.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년 우울증이라는 말도 따로 있잖아요. 지인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도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공황장애가 왔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네, 네, 공황을 겪었는데 저한테 이제 저는 얘기를 안 몰랐죠. 했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생길 이유가 없어요. 집안도 너무 화목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었고 너무 밝고 잘 지내는데 도대체 왜? 그리고 본인도 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난 밝은 사람이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럴 이유가 없어. 혹시 너는 예전부터 엄마 아빠한테도 너는 참 착해 밝은 아이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너도 모르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포장을 해버린 거 아닌가. 너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 몸은 되게 잘 알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몸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다 못하니까 이제 몸에서 너 그만해, 너 그만 이제 내려놓고 그냥 좀 잠깐 널 좀 돌아봐, 쉬어 하고 몸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말로는 나 괜찮아 했는데 어느 날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반응을 하는구나. 네. 이게 아무리 내가 말로 괜찮다고 해도 네. 몸은 안 괜찮은 거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몸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도 너는 사실 너무 밝은 친구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서 너는 이제 너 자신에게 누구야 너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이제 바라봐 줄게. 네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제 내가 너를 바라볼게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줘라. 얘기를 해줬더니 이거 너무 위로가 된다고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부모님의 어떤 양육 태도나 이런 사회에서 나가서 주는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진짜 나인 걸로 착각하고 지내다가 몸이 반응하는 이런 맞아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